자, 2021년도 극동대학교 몰입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강의를 맡은 썬티라고 합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하면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수정을 해서 잘 안 들리거나 하면은 수정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만나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라이브로 하는 게 여러 장비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장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음질이 작거나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듣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면 보완을 해서 최대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34분 들어오셨고요. 34분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라이브 방송은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총 일주일에 3번에 거쳐서 그 9시 10분에 정확히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당하는 그 링크 보내드렸죠.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일 9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 어색합니다. 그쵸? 그 라이브로 혼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석을 좀 부르고 시작을 할까요? 출석을 부르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제가 받은 명단이 한 60분 정도가 돼요. 59분이네요. 59분이신데 다 부르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우리 1차적으로 지금은 1학년 학생들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끝날 때 2, 3학년 학생을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을 부르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이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튕기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줌을 이용하면 들을 수 있는데 저희가 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호명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항상 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닉네임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항공운항학과 학생들 본인 성함을 지금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출석을 끝나고 따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본명을 좀 거기에 그 채팅창에 실시간 태칭에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호영님, 그리고 김호자님, 그리고 정석현님, 김정은님, 이름 좋으시죠? 김정은님, 주용진님, 그리고 왕정환님, 박건우님, 이수진님, 최우영님, 송현아님, 김민경님, 김소연님, 박용신님, 김동현님, 박상훈님, 유수빈님, 최혜준님, 김원규님, 김진민님, 김성훈님, 김민영님, 박하름님, 서정빈님, 박민선님, 이지훈님, 고예빈님, 이경민님, 최윤아님, 한지섭님. 자,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아직 안 올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 성함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출석을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승범님. 참고적으로 몰입교육은 여러분 1학기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 성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선주님, 구본권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임준선님 들어오셨고 양혜찬님 들어오셨고요. 양혜찬님도 들어오셨고 자 어느 정도 다 네 글을 다 쓰신 것 같아요. 장정우님, 박재영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전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이어서 진행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성함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네, 이규영님 들어오셨고
2000년도, 그 2000년도면 벌써 이제 21년 전이죠. 2000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처음을 해서 2000년도에 저희 때 이제 2000년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학원이 이제 컴퓨터 학원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좀 하다가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그 고등학교에서 잠깐 강의를 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에서 만 7년간 강의를 했었습니다. 만 7년간 강의를 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안식년 1년 맞이해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어디 취업하기도 좀 마땅치 않고 해서 대학은 다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대학이 아닌 바로 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과정에 사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노량진 캠퍼스에 진행을 하고 있고 노량진 캠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극동대 학생들하고는 올해 벌써 3번째, 3년째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 해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는 강의를 안 했다가 올해는 제가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재영님 오셨고 이규영님, 김장민님, 장영님, 최인기님, 구본기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올해 2학년 된 학생들은 학교를 한 번도 못 와보고 그냥 학년이 한 학기가 한 1년이 끝나버렸죠. 지금 1학기 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의 지침을 제가 받지 못했지만 아마 상당히 학교에 가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요. 1학기 때까지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험이 이제 4월에 몰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교 시험인 군장학생 시험 그리고 학사장교 시험 대비해서 바로 우리가 라이브 강의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해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해석 과목을 맡았고요. 그리고 적중 교재 자료에서 제가 집필한 교재의 저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교재를 구매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그 교재는 여러분들 채택을 하지 않고 다른 요약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어 논리는 역시 노량진 캠퍼스의 우리 최효신 강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근현대사는 한신만 강사님께서 이번에 수고를 좀 해주실 예정이 있으십니다. 라이브 강의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는 사람도 사실 잘 듣고 있는지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줌 강의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줌 강의는 또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해서 저는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줌으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줌 어플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줌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고 나중에 줌 계정을 드리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1학년도 1학년 학생들 35명 그리고 2명의 학생이 추가가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루에서 2명의 학생들을 37명으로 알고 있는데 37명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첫 수업부터 같이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금씩이라도 알기 위해 제가 한번 쭉 불러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학교에서 저는 만날 일이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 여러분 같은 동기들이죠. 동기들끼리 같이 이끌어서 모든 학생들이 장교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꼭 좋은 성과 올 4월 달부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하루에 전화가 제 핸드폰이 제가 2대인데 제 개인 폰을 알려드려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전화가 120통에서 150통 정도가 전화가 와요. 전화나 문자가. 그래서 사실 전화 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몇 분 전화 주셨는데 제가 너무 지쳐있게 받는 그런 형태를 아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모의고사도 열심히 출제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모의고사는 내일 18시까지, 내일 18시까지 해주셔야지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꼭 중요하게 모의고사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라이브 강의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자꾸 오는데 잠깐 전화를 좀 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대면하지 못하지만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만나뵙기 반갑고 저는 이 자료 해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11년 된 것 같아요. 11년. 2010년부터 자료 해석을 강의를 해왔고요. 자료 해석 부분에 대해서 책도 쓰고 아마 제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왕성하게 자료해석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9년 말부터는 자료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군무원이 또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군무원 부분에 대한 경영학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는 기출문제를 제가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많이 반영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올해 여러분들 학사장교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가장 쉽고 알차게 강의를 기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해석이라는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석하는 시험입니다. 자, 자료를 해석한다는 말이 그럼 자료가 무엇이냐? 자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술형의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표 또는 그래프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거든요. 표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자료 해석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자료 해석은 저는 속도전이다라고 봅니다. 이 해석하는 속도를 보는 거지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면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19년 전반기 기출문제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2019년 해군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해군에서 처음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왔냐면 3회 2019승의 오른쪽 끝자리가 얼마냐?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3회 2019승의 오른쪽 끝자리? 그러면 3을 2019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한 100시간이 있다. 그러면 3을 2019번 곱하면 뭐 오른쪽 끝자리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구할 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더 빠르게 이 자료를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팁은요. 여러분들의 속도를 높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내신 수학 성적이 어느 몇 등급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4등급에서 6등급 정도 이 정도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적분이라든지 고등학교 공통수학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산수 개념에서 거기에 해석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얼마만큼 빨리 해석하느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수포자였다. 고등학교 때 수학은 아예 내려놨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전혀 새로운 거니까요. 너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이 자료 해석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윤성신 님도 들어오셨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분에게는 합격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부분인데 자료 해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저에게 하시는데 자료 해석은 기본 이해 문제, 두 번째 분석 문제, 세 번째 적용 문제. 이 적용 문제라고 하는 적용은 제가 지은 단어예요. 응용 수리 문제, 그리고 수유추 부분은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과거 한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한두 문제씩 꼭 나왔는데 최근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유추 문제, 바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출제되는 간부 선발 도구 또는 지적 능력 평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군 간부 시험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가지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20문항이 총 출제가 되고요. 당연히 사지선다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25분이 되겠습니다.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이 출제되고 20분의 시간을 준다면 우리 자료 해석은 계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문항을 시험 문제 내주고 시험 시간은 25분 동안 진행이 된다. 근데 저는 20분 안에 다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에는 검토도 하시고 OMR 카드에 마킹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5분이라는 시간을 다 써서 풀지 마시고 20분 내로 끝내시는 게
바로 핵심적인 게 되겠죠. 출제 비중을 보면 기본 이해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분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분석 문제라는 게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문제, 우리 장교 시험에서는 적용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적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어서 다서해석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 분석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유추 문제가 간혹 아주 간혹 1년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한 문제 정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자료 해석은 수학을 못하든 수학을 잘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학을 잘한다고 잘 푸는 건 아니고요. 수학을 못한다고 포기할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요. 저 믿고 한번 열심히 자료 해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ST통신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요금제가 두 가지가 있다네요. 시간제 요금제와 정액제 요금제가 있을 때 아래 표를 보고 정액제가 시간제보다 유리한 사용 시간은 몇 시간부터입니까? 라는 문제, 기출문제이고요. 이해 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ST통신이 중요하거나 휴대폰을 개통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서 포인트만 딱 찾아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라고 하면 요거죠. 정액제가 시간제보다 유리한 거. 요게 핵심이에요. 정액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A가 B보다 유리한 게 뭐냐? 그럼 여러분들 A가 B보다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A가 기준이에요? B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가 기준일 것 같으세요? 자, A가 B보다 유리하냐 물어봤어요. 그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A일까요? B일까요? B보다니까 B가 되겠죠. B가 중요한 거예요. B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몇 시간부터 했냐? B의 시간제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액제가 A라고 할 때 A가 시간제가 B라고 할 때 B보다 유리한 시간은 뭐냐라고 했어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시간제 B니까 시간제 몇 시간이냐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 찾는 연습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정액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표를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죠. 2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2,000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도 잘 보이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정액제가 22,000원. 그리고 시간제는 3시간권, 5시간권, 10시간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시간까지는 6,000원, 5시간까지는 10,000원, 10시간까지는 16,000원일 때 선생님 그러면 저는 7시간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라고 하면 7시간짜리가 없잖아요. 7시간짜리는 3시간짜리 2개 해도 6시간밖에 안 되죠. 그럼 저 같으면 7시간짜리라면 3시간짜리 하나, 5시간짜리 하나. 이거 2개 하면 8시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거 2개. 2개 더면 얼마예요? 16,000원이죠. 16,000원. 제가 한 달에 7시간 정도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요 2개 합치면 16,000원. 즉 8시간짜리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액제가 시간제보다 유리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정액제가 시간제보다 유리한 거 정액제가 2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2,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더 유리하느냐 또는 넘는 범위 내에서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10시간 찾아보시는 거예요. 1번에 보기에 있는 10시간은 16,000원이에요. 16,000원은 뭐가 유리해요? 내가 한 달에 10시간 쓴다 그러면 시간제가 유리하죠? 틀렸죠? 얘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틀렸어요. 13시간 쓴다면 뭐가 쓰면 되죠? 10시간, 3시간. 이 2개 합치면 얼마예요? 2개 합치면. 그렇죠. 16,000원하고 6,000원하고 2개 합치니까 22,000원. 똑같아요. 똑같으면 답이 아닙니까? 아니죠. 뭘 물어봤어요? 보다 유리한 거라 했으니까 똑같다라는 건 유리한 게 아닌 거죠. 정답은 13시간 초과가 정답인 거예요. 13시간은 정액제와 시간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라는데 어떻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그래서 유리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3시간 초과가 되는 거. 바로 뭐다? 15시간을 썼을 때 바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부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이론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런 걸 이론화 시켜갖고 굳이 만들면 그 이론 공부한 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내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논리라든지 아니면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론을 알아야지만 그 이론을 외우고 거기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내드리는 것 중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해 문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뭐 잘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그래프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도 나왔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문제를 출제할 때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다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어차피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래프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유형이에요? 분석 유형이 되겠죠? 이 분석 유형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하죠. 썬티는 필기시험 점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증감률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증감률이 뭐죠? 증가와 감소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증가율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증가한 비율. 감소율은 감소한 비율. 이 두 개를 합친 게 증감률입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필기시험 점수가 처음으로 증가한 월은 언제냐? 기출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분석 문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꺾은 선형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 증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증가한 거라겠습니다. 처음으로 증가한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꺾은 선형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2월 달에서 3월 달에로 올라갈 때 꺾은 선형으로 올라가서 3월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월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라고 할 때 위에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한 거예요. 하지만 2월 달보다는 덜 감소한 겁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증가한 것은 0 위에 있는 겁니다. 0 위에 있는 것보다 이게 되겠죠. 4월이 정답이 되는 거고 선생님 그 5월 달에는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5월에도 증가한 겁니다. 선생님 5월에는 그래프가 왜 줄어든데 증가했습니까? 증가한 건데 덜 증가한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장비를 제가 직접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한테 이거 컨설팅 해줄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 노트북도 일부러 이렇게 그 삼성 노트북 펜이라고 해서 그냥 비싼 노트북도 사고 이게 하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방식은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쳐서 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쪽으로 조금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그래프에 무슨 의미냐면, 자, 제가 이번 달 용돈을 저희 와이프한테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번 달 용돈을 와이프한테 10만 원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매월 용돈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음 달 와이프가 저한테 용돈을 15만 원을 줬어요. 와, 15만 원. 그러면 10만 원 받던 제가 15만 원을 용돈으로 받으니까 더욱더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15만 원을 받았을 때 증감률을 따져보면 증감률은 전년분의 현년 마이너스 전년 곱하기 100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 라이브 강의 또 말씀을 드리고 무슨 의미냐면 10만 원 받던 사람이 15만 원 받으니까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50% 증가한 거잖아요. 됐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10만 원 받던 사람이 15만 원 받아가지고 50% 증가했어요. 증가율 얼마다? 50%. 됐습니까? 그런데 다음 달에 또 18만 원을 준 거예요, 용돈을요. 그러면 저는 15만 원 받던 제가 18만 원 받았으니까 저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20% 증가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10만 원 용돈 받다가 15만 원을 받게 되면 50% 증가했는데 15만 원 받던 제가 18만 원을 받게 되면 값은 커졌는데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죠. 20%로. 하지만 값은 증가했습니다. 증가 비율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50%, 20%이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오지만 실제로 받는 용돈은 증가를 했겠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0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한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주고 장교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했어요. 그걸 보고 몇 번 증가했습니까? 이렇게 났어요. 그럼 몇 번 증가했습니까? 몇 번 증가했어요? 한 번, 두 번 증가한 거예요. 몇 번 감소했습니까? 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감소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게 바로 분석 문제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증감률을 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표 이외에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외에 표와 합쳐서 나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하고 표하고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항공운항과 학생이 제가 3명의 명단을 받았는데 혹시 이 강의에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공운항과의 즉 공군 장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와 그래프를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준비를 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의문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는 분 계시다면 저한테 실시간을 톡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한 10초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좋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적용 문제인데요. 이 적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용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풀어봤던 문제 유형들이에요. 뭐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 뭐냐,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비길 확률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가끔 가다가. 물론 장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응용 수리, 즉 적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퀴즈를 부르시고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여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방정식을 아예 모르고, 미적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방정식을 모르시니까. 미적분은 모르는데 방정식까지 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방정식을 몰라도 인수분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응용 수리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빨리 푸는 요령을 습득해가지고 빨리 푸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느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썬티는 예진이보다 3살 많고 두 사람의 나이 합이 49살이라고 한다면 썬티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이해 못하시면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대극동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이 문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썬티의 나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예진이의 나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비교 대상이 된 게 썬티죠. 썬티는 예진이보다 3살 많고 두 사람의 나이가 49살이다. 자, 그럼 결론.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썬티와 예진이의 나이의 합이 얼마라고 있습니까? 49살이래요. 그러면 썬티 플러스 예진이 플러스 나이의 합이 49살이라는 것은 썬티와 예진이의 나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 격차의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24.5 이렇게 됩니다. 자, 썬티와 예진이의 나이 합이 49살이라면 그걸 그냥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나누기 2. 그러면 24.5예요. 그래서 썬티는 예진이보다 나이가 많대요. 예진이는 나이가 적대요. 이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24.5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면 24.5라는 거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썬티는 예진이보다 나이가 3살 많다고 했으니까 이 24.5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3살 많으려면 위로 1.5 아래로 1.5 아니에요? 맞죠? 위로 1.5 아래로 1.5니까 24.5점에서 24.5세에서 위로 1.5 더하기 1.5 그리고 반대로 24.5에서 마이너스 1.5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24.5에 썬티와 예진이의 나이의 가운데에서 3살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위로 1.5. 그러니까 정답을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6세가 정답이 되는 거죠. 누가요? 썬티가. 그럼 예진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진이는 24.5에서 1.5를
빼면 되는 거죠. 빼면 정답은 23세. 정답 예진이의 나이는 23세가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런 응용수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습이 중요한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 몰라서 혹시 제가 여기 쓰는 글씨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좀 채팅창에 글씨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한번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여기 쓰는 글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누구라도 한번 남겨주세요. 글을요. 아, 잘 보입니까? 네, 헐크킹님 감사합니다. 네, 헐크킹님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커피권을 이모티콘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훈님은 안 보이신다고 하네요. 이규영님은 잘 보이신다고 하고 지금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안 돼. 안 썼습니다. 지금은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조금만 글씨를 그러면 키워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우리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응용 수리를 잘 하려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 예를 들어서 205 더하기 205 이거 보이시죠? 205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 198 더하기 그리고 199 더하기 202 더하기 200 더하기 200 예를 들어서 200이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201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위가 조금 잘렸죠? 됐습니다. 자, 보세요. 202 이렇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 수리를 잘 하려면, 즉 적중 문제를 많이 풀려면 이런 것들이 팁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6개 숫자의 평균 구해보세요. 평균. 1분 드릴게요. 1분. 구하지 마세요. 1분 필요 없습니다. 금방 합니다. 이 6개의 평균. 암산으로도 해요. 우리가 6개의 평균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빨리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나누기 얼마입니까? 평균이니까 6을 하죠. 그러면 이거 더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다 더한 것을 나누기 6 해야 되니까 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6개의 숫자를 모두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더한 걸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평균만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평균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이 6개의 가평균인 200을 잡아봐요. 200을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205는 플러스 5, 198은 마이너스 2, 199는 마이너스 1, 202는 플러스 2, 0, 플러스 2. 보이시나요? 20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 있죠. 가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 플러스 5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0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 그래서 얼마 나와요? 이거 2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6 나오죠? 맞죠? 그리고 나누기 몇 개? 6개. 그럼 얼마예요? 1이죠? 정답은 평균이 얼마가 되냐? 정답은 201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다시 한번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0, 플러스 2 요 숫자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금방 6 나오잖아요. 거기를 6개로 나누는 거예요. 6개니까 그게 1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5였어요. 1.5였으면은 201.5 됐나요? 이게 3이었어요. 203. 이게 마이너스 2였어요. 198.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워가시는 게 목적이고 핵심이다. 그게 바로 이 자료해석 문제의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첫날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거 알아보는 시간에서 오늘 마지막 문제. 수요초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은 큰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통은 10년 후부터는 결혼을 하실 거예요. 30살 정도 결혼을 하실 텐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유치원 갔다 와서 이런 문제를 줬는데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했을 때 이런 것들 빨리빨리 풀어줘야 그리고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위신도 쓰니까 한번 이런 것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센 값에서 242 제일 중요한 단어는 번째입니다. 242 번째 값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만 된다면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계속 242번까지 쓰면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언제 이걸 쓰고 있냐고요. 언제 이걸 쓰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번째는요. 번째라는 단어가 나오면 곱하시면 돼요. 자, 무슨 의미냐? 자, 보세요. 시험 문제에 번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책에도 없어요. 번째가 나오면 곱하시고요. 은이 나오면 나누세요. 은이나 는이 나오면 나누세요. 그냥 이게 답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혹시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잘 안 보이면요. 여러분들 해상도 높이세요. 그러니까 이 글씨가 안 보이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와이파이나 데이터의 그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에 화질 버튼이 있어요. 그 화질 버튼 눌러서 720포인트 정도 두시거나 1080 두시면 더 좋은데 아마 안 되시는 분이 5G가 아니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좀 화질을 높이세요. 아시겠죠? 화질을 높이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아시겠죠? 화질을 높이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화면을 누르세요. 핸드폰에서 화면을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점점점 버튼이 있어요. 그 품질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1080은 너무 밝아요. 1080은 너무 밝습니다. 그런 거는 BTS나 블랙핑크 정도 나왔을 때 하시는 거고요. 저는 한 480이나 720 정도에 두시면 깔끔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장훈영 씨, 네, 잘 보이죠? 장훈영 씨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한번 딱 듣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정은 그 학생도 그렇고요. 아마 친구들이 많이 언급했던 내용일 테니까 저는 이름 가지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니까 번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곱하시고요. 은는이라는 게 나오면 나누세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요? 다요. 보세요. 242번째라고 했어요. 그런데 증가되는 간격이 얼마씩 증가해요? 20 증가하죠? 정답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241이에요. 곱하기 얼마? 2 하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예요? 484.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484. 이렇게 키우면 보일까요? 안 보이네요. 글씨를 했습니다. 자, 됐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42 곱하기 2예요. 그럼 얼마가 된다? 484. 이 484는요. 2, 4, 6, 8 이렇게 증가할 때 484예요. 242번째가. 그런데 우리 데이터는 몇 번부터 증가합니까? 그렇죠. 10, 12, 14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2부터 증가했을 때 242번째가 484면 1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만 하면 돼요? 2에서 시작할 때 이거니까 10에서 시작할 때니까 여기다 얼마만 더하면 돼요? 그렇죠. 8만 더하면 정답은 더하기 8. 됐습니다. 정답 최종 결과 얼마예요? 492가 되는 거죠.
쉽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 안 가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른 거 하시거나 하면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 안 가는 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번째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 뒤에 번째. 그러면 242번째니까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왜인지 아시겠죠? 2씩 증가하니까 이제 3씩 증가하면 곱하기 3, 4씩 증가하면 곱하기 4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484가 나오니까 이 484는 2로 시작했을 때니까 10으로 시작했으니까 데이터는 더하기 8이죠? 해주면 정답은 490이다. 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는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은는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242는 몇 번째 값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242번째 값은 뭐냐가 아니라 242는 몇 번째 값이냐 이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렇게 은이나 는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나누시면 됩니다. 242 나누기 얼마? 2예요. 왜 2로 나누는지 아시겠죠? 2씩 증가하니까요. 정답은 121입니다. 하지만 이 121이라는 것은 2부터 시작했을 때예요. 2부터 시작했을 때인데 이거 몇부터 시작했어요? 10부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0부터 시작했죠? 자, 10부터 시작했으니까 2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자, 10에서 시작했으니까 뒤로 가야 되니까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8을 하느냐? 아니에요. 번째니까 이건 몇 번째니까 자, 18, 6, 4, 2. 자, 10에서 시작해서 2까지 가는데 몇 단계 만에 가는지 보세요. 10에서 시작합니다. 8, 6, 4, 2. 몇 번 만에 와요? 4번 만에 오죠? 다시 한번. 10에서 시작합니다. 뒤로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 8이죠? 8, 6, 4, 2. 그렇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171번째가 된다. 이 소리예요. 되셨나요? 이해 가세요? 요겁니다. 그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랑 곱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 주신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을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 10초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실시간 채팅창을 보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민님,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171이 아니라 121이죠. 죄송합니다. 121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117이요. 117. 됐습니다. 네. 네네. 117. 지금 채팅창 올리셨네요. 그렇죠. 121 마이너스 4가 117이죠. 170이 아니라 117. 제가 초등학교를 야간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야간이 있었어요. 야간. 그래서 3교대라고 해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이라서 왜냐면 학생이 워낙 많이 있고 저희는 한 클래스에 70명이 넘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간이 되면 초등학교 감성이 살아나서 이 아주 쉬운 계산이 안 돼요. 네. 자, 또 다른 의견 없어요? 117번째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홍승범 학생 맞습니다. 121 마이너스 3에는 117이죠. 171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의견.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242는 몇 번째 있느냐라는 거. 자, 없으면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242는 몇 번째 했느냐 질문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고 나누기를 했습니다. 몇 번째
는 몇 번째니까 나누기 1이라고 121이고 121이라고 하는 거는 2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 시험은 10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앞에서 출발했잖아요.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뒤로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번째니까 18, 6, 4, 2 됐죠? 정리되셨죠?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채팅창에 글씨를 많이 남겨주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제 여러분들 이름도 기억을 하고 더 소통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괄원의 내가 알파벳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가 제가 기억하면 2016년도로 기억을 해요. 2016년도부터 이 문제가 처음 등장해서 공군에서 먼저 등장을 했다가 해군을 거쳐서 육군으로 넘어온 문제인데 이거는 수유추가 아니라 이제 문자 유추예요. 문자 유추. 자, 어떻게 푸는 거냐? 괄원에 들어간 알파벳은 무엇이냐라는 거고 ACC, BCF, BD 뭐냐 이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 너무 황당하다 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뭘까? 암호인가? 이거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자, A는 1입니다. C는 3이고요. B는 2, C는 3이죠. 그래서 보세요. 1, 3, 3. 133? 133이 될 수 있는 거. 자,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1, 3, 3.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있을 거예요. 곱하기 는 이거예요. 1 곱하기 3은 3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ACC는 133 됐죠? 그 다음에 BCF는요. 자, B는 얼마예요? 2 곱하기 C는 3는 얼마다? F니까 6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BD는요. B는 2가 되겠고요. D는 4가 되겠고 는 8이 되는 거니까 8은 뭐죠? A, B, C, D, E, F, G, H 정답은 8. H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역으로도 해요. 뭐냐면 A부터 Z까지 해서 쭉 나열을 하고 A에서 앞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 건너뛰는 게 아니라 뒤로도 역순을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A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보세요. 영문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자 J, I, G, D 그 다음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J에서 한 칸 건너뛰었죠. 역으로 두 칸 건너뛰었죠. 세 칸 건너뛰었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Z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 시험 문제 예를 들어 J, L, G, D 그리고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J, L, G, D 여기 뭐냐 가로가 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뒤로 갈 때 한 칸이나 두 칸씩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장교 20문항 중에 18개 맞으면 합격이고요. 16개 맞으면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데 15개 맞았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20문항 중에 목표 20개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18개를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 자료 해석 때문에 합격했다는 소리는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에서 너무 많은 점수 완벽하게 끝내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보다는 골고루 안배를 해서 고득점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18개를 목표로 시험 문제는 갔는데 시험 문제 딱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버리세요 우선 그거는. 그리고 쉬운 문제들 어차피 우리가 수능처럼 한 문제당 뭐 2점짜리 1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배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18개 맞는 게 목표다. 자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출제기관이 카이다라는 곳인데 한국국방연구원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보통 출제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많은 유형의 문제를 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랜덤으로 돌려서 거기서 뽑아오는 거죠.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출제하는 이 국방연구원에 계신 곳이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모든 문제를 다 출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출제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문제를 뽑아오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많이 복원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4가지 유형, 패턴별 종합 문제를 기초 습득한 후에 적중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연습 많이 하시고요. 매주 한 번씩 모의고사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딱 1분만요.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능도 끝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3월 1일 정식적인 개강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세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차이점은 고등학생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더라도 부모님도 계시고 위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데요. 대학생은 여러분들을 커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대학 생활을 아주 알차고 재밌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장교시험 합격하시는 거예요. 왜 극동대학교 군사학과 들어오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장교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이번에 합격해 보세요. 4년이라는 군 생활이 이 4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 생활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합격 못 하고 있는데 나 합격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꼭 힘내셔가지고 이번 시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뺄지를 고민하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 게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인터넷으로 시간 낭비하든 TV 프로그램으로 시간 낭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절대 게임하는 시간, 기타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다 빼시고요. 잠도 하루에 7시간 이상 자지 말고 7시간을 꼭 자야 되는 사람은 자고요. 7시간 이상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뺄 거는 빼야 거기 안에 채워질 수 있으니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합격에 저해가 되는 모든 행동을 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루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 분명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공지사항은 이제 교재 배송이 돼야 됩니다. 교재 배송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47분에 좋아요 9분 눌러주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좋아요 눌러줄까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이메일을 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신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꼭 저에게 내일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취합을 해서 목요일날 교재 발송이 일괄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모레 보내기 위해서 꼭집 내일까지 주소를 아마 지금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보내주셔야 제가 일괄적으로 교재 배송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꺼졌냐? 네. 오늘 첫날이라 여러 가지로 장비도 뭐 문제가 있고 한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오늘 이게 라이브 강의하는 너무 고생 많았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출석 안 부르신 분들은 여기에 채팅창에 여러분 성함 반드시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